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사과를 한번 먹어볼까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때 좀 무서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드디어 이제 4일차, 5일차가 됩니다. 4일차, 5일차가 제 주말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암 환자한테 주말은 마냥 좋진 않다. 왜냐하면 바람을 쐬더라도 어딜 가도 사람이 많고 또 특별히 뭐 주말이라고 이렇게 더 쉬는 날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없고 나가서 내가 카페를 가서 잠깐 뭐 하나 마시고 싶거나 뭐 음식을 그때는 어차피 음식을 거의 못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음식점 가가지고 뭐 맑은 국이라도 이렇게 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사람이 많으면 못 들어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이 상황에 난 지금도 그 끔찍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코로나까지 걸리면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3시부터 5시까지 보통 브레이크 타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뭐 한 11시 반부터 1시까지 손님이 제일 많죠. 그래서 2시 반 정도 이때 딱 가면은 손님이 거의 없거나 마지막 주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시기쯤에 딱 가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 먹지 않았어요. 그 한 명한테도 옮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치면은 뭐 주인한테도 옮을 수 있지 않냐 그랬는데 뭐 주인은 그래도 마스크 끼고 있고 밥을 그때 먹거나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환기가 잘 되는 그런 곳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음식점 간 적도 있는데 그때도 좀 2층에 이렇게 개별 방으로 돼서 창문을 직접적으로 열 수 있고 이런 곳들을 가니까 코로나에 대한 그 부담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물냉면 시원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여기가 항상 뜨겁고 아픈데 물냉면을 조금 이제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목 넘김도 좋고 시원한 감도 있고 자극도 없고 맑은 국물이고 그래서 물냉면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일 차에는 드디어 컨디션이 좀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고통에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이제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나아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6일 차도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5일 차까지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좋아졌다. 왜냐하면 새벽에 자다가 항상 깨고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는데 유일하게 먹지 않고 푹 자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서 아침에 기분 좋게 사과를 한번 먹어볼까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때 좀 무서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입을 이제 벌리려고 하는데 사과 정도는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라놓은 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크게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말로만 듣던 방사선 부작용 중에 입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게 벌써 이렇게 오고 만약에 일시적인 거면은 괜찮은데 이게 평생 부작용이나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면은 상상만 해도 무섭더라고요.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입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간단한 것부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이 부분이 굳어지지 않게 뭐 에, 이, 오, 우부터 해서 아에이오우랑 뭐 이렇게 입안을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은 또 뭐 영상이나 뭐 정보 같은 걸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입안 뭐 체조, 입안 운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좀 최대한 경직되지 않게 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걸로는 제가 방사선 치료 기간 내내도 그렇고 이 끝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항상 일반식을 먹고 링겔로만 대체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씹고 삼키고 넘기는 거를 하고자 했던 이유도 비슷한 사유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그 극심하게 이제 아프고 뭐 이렇게 부작용도 많은 상태에서 사용하기 싫은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그 상황에서 뭐 한 3, 4일 정도 쓰지 않다 보면은 안 그래도 데미지 있고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제 기능을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더 이게 나중에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너 지금 조금 더 고통스럽고 어차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진짜 싫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고통스럽고 평생 남은 기간을 편하게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서 살래? 아니면 지금 당장 좀 편하고 나중에 이것들이 부작용으로 와서 평생 불편함을 안고 장애를 가지고 살래? 이런 생각을 수시로 제 스스로 뇌 속에다가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는 없어. 하나하나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하기 싫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해야 돼. 이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실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자기만의 동기부여를 만드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사과를 간단히 먹고 뭔가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더니 유부초밥이랑 약간 어묵 국물 이런 것들이 부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미각이 100%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맛도 못 느껴요. 근데 이제 그 기억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향이라든지. 그래서 향으로 음식을 먹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미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통증은 통증이지만 또 그걸 떠나서도 먹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또 식욕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근데 그 와중에 냄새를 이제 자꾸 맡으면은 이 기억이라는 게 나잖아요. 예전에 내가 이 냄새를 맡았고 이 맛은 이거였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상상하면서, 그래서 상상력이 좀 풍부하시고 긍정적이신 분들이 치료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암시를 하면서 이 되게 맛있는 냄새, 이 기억 이러면서 상상을 하면 뭐 5%라도 이렇게 느껴지는 착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유부초밥 어묵 국물을 먹었는데 물론 맛을 많이 못 느끼고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조금 먹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의도적으로 좀 계속 출출하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식욕이 없고 먹는 즐거움도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내 목이랑 이 윗부분은 원하지 않는데 이 배 부분은 또 배가 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고 뭔가 원하잖아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장 때문이라도 먹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걸어 다녔어요. 이때 힘도 없는데도 그냥 계속 산책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출출해지고, 이때 또 아프긴 하지만 너무 목에 무리가 안 간다면 이야기도 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입안이 계속 경직돼 있고 방사선 부작용으로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안 체조 이런 것도 있고, 또 말도 계속 해가지고 이런 언어 장애가 나오는 거를 좀 미리 방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인두암 증상 중에 정말 무서운 게 이 부작용의 하나로 언어 장애도 오더라고요. 나중에 턱관절 장애라든지 언어 장애라든지, 그리고 침 삼킴 장애, 뭐 그리고 역류 장애 이런 거 삼키는데 이게 여기가 막이랑 이런 게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안 삼켜지고 코로 이렇게 역류해서 음식물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최소화시키면 100%는 못 막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킬 노력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많이 걷고 나니까 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떠올랐던 게 도가니탕. 원래 맑은 곰국이나 사골국 같은 게 좀 부담 없어서 잘 들어가는데 저희가 단백질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뭔가가 좀 또 백혈구 수치가 줄어들 것 같은데, 뭐 닭발곰탕 뭐 이런 것들도 유명해요. 그 암 환자들 뭐 검색해 보셨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게 뭐 효능도 좋고 진짜 효과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병원에서 이제 영양사분이 그렇게 추천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먹어도 나쁠 건 없는데 뭐 그래도 굳이 뭐 다른 걸로도 대체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서 안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골국에 도가니탕 정도는 괜찮겠다. 도가니가 또 미끌미끌해가지고 목 넘김이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해서 먹었는데 의외로 괜찮아서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때 정말 기분이 좋았고, 제가 항암 거의 중반까지도, 방사선 초중반까지도, 심지어 선항암 다 끝나고 항암 방사선 병행할 때 중반까지도 5kg 정도 내외로만 빠져가지고 너무 선방한다 그랬는데, 이 시기에 재보니까 17kg가 빠졌더라고요. 거의 20kg 가까이 빠졌었다가 한 요 시기에 17kg 정도 빠진 걸로 돌아왔는데, 진짜 이렇게 되니까 내가 너무 말라 있기도 하고 몸도 더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이제 너무 내가 영양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몸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좀 많이 긍정적인 것 같은 게, 이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몸이 너무 약하다, 나 진짜 그냥 해골 멸치 뼈다귀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생각도 약간은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많은 비만 환자들이랑 뭐 고지혈증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단기간에 그 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거나 뭐 아니면
무리한 식단 관리, 운동을 하지 않고 식단 관리로만 해가지고 몸의 영양이 다 깨지고 되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 나도 물론 치료로 되게 안 좋은 케이스긴 했지만 어쨌거나 뭐 자의적이진 않지만 이 치료를 통해서 난 많이 다 이제 안 좋은 거를 다 빼내고 좋은 것도 물론 많이 빠졌지만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줄었기 때문에 몸이 리셋된 느낌이었어요. 초기화가 돼서 나는 오히려 지금 상태부터 몸에 좋은 것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건강하겠다.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약을 먹거나 아니면 고액의 그런 수술을 해가지고 좀 인위적으로 그런 정말 건강을 약간은 망치면서도 외형적인 모습에 되게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순수하게 안 좋은 거에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예전에는 배불러도 맛있는 게 있으면 저 또 먹고 막 먹는 즐거움을 너무 느꼈기 때문에 좀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만큼은 몸에 좋은 거 위주로 먹고 안 좋은 거는 가끔 먹고 그렇게 하면은 약간 마른 상태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좀 배가 나오거나 전형적인 직장인의 그 배 나온 거 있잖아요. 겉에는 그렇게 안 쪄 보여도 배는 누구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만을 많이 피할 수 있지는 않을까. 나오더라도 살짝 그냥 볼록 나오지 않을까.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 않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이 완치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자꾸 짚으면서 내가 아쉬운 게 뭔지보다는 이걸로써 더 좋게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기분 전환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주일 중 마지막 7일차입니다. 7일차 역시 뭐 앞에 그런 통증들은 비슷하게 있었고 6일차부터 대신 통증이 좀 줄어든 상태라서 그나마 식단을 좀 일반식을 잘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이라는 거는 뭐 보통 사람처럼 엄청 잘 먹었다가 아니라 국에 밥을 한 그릇을 온전히 다 말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쨌든 가래라든지 콧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코 속 청결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코 속에 이물질이 많은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되면은 그 후비루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래가 더 과중되고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건드리는 것도 자극이 돼서 안 좋지만 그 취침 전, 수면 시간 전에는 반드시 코 세척을 깔끔하게 하고 주무셔야 그게 최소한으로 이제 목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래가 끼는데 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뱉을 엄두조차 안 날 때, 그럴 때는 약간 장기침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너무 심하게 꺼 있는 경우엔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을 콱 해서 막 긁기 힘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럴 때는 와 정말 좀 내가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과하면은 폐나 이런 부분에 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계속 헛기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과유불급, 적당히는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과정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제가 이 시기에 너무 극심한 고통이랑 회복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키우던 열대어한테 값진 교훈을 얻었던 게 있어요. 이 에피소드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수시로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수시로 스스로 계속 되새겼어요. 다시.